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임신 중 사용 금기인 약물과 사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임신 중 흔히 동반되는 증상과 질병에 따른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여성이 임신 중에는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특히 임신 초기에 약을 먹은 경우 태아를 낳아야 할지 아니면 낙태를 할지 고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되도록 약물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모르고 먹은 경우에 약들은 대부분 소화제나 감기약 등입니다. 이러한 약은 태아 기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 태아 기형의 위험도가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지를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병원 치료나 약물 복용을 꺼려 무조건 참게 되죠. 이는 본인이나 태아에게도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증상과 질병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보고, 필요시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한 약물요법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그럼 임신 중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약물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비는 변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볼 때를 말하죠. 주 2회에서 3회 미만 변을 볼 때를 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장 운동이 느려지고 자궁이 커져 장을 눌러 변비가 잘 오게 되죠. 특히 섬유질이나 지방이 적은 음식을 주로 섭취할 경우와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잘 옵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배변 습관이 변비를 심하게 하죠. 변비에 특효약은 없으며 임신 중에 강한 변비약을 사용하면 유산될 염려가 있으므로 장 운동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변비약은 피해야 합니다. 평소 변비를 예방하려면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식품과 지방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요. 임신 중 변비 치료로 푸른 주스가 효과적이며, 푸른은 서양 자두로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변비가 있는 임산부에게 특히 도움이 되죠. 더불어 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유산균 제제가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고 변이가 있든 없든 식사 후 무조건 하루 한 번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죠. 만약 변비가 심할 때에는 철분제 복용을 당분간 중단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차전자비와 같은 팽대성 하제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변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수소나 마그네슘인 마그밀정은 변을 묽게 하며 변비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락툴로즈 성분으로 된 두파락은 비교적 안전하여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변비에 사용되는 좌약은 전신 흡수가 적어 비교적 안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극성 하제인 비사코딜은 유산이랑 조선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죠. 상품명으로는 둘코락스 좌약, 메이킨 S정 등이 해당되며 전문의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사입니다. 임신 중에는 장 운동이 떨어져 변비뿐만 아니라 오히려 설사로 고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은 조금 덜 섭취합니다.
그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설사를 심하게 하여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지사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임신 중 사용 가능한 지사제로는 로페린, 로펠라이든, 로페리드 등이 있죠. 하지만 복합제인 베르베린 탄네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코라베린 Q 시럽, 비오베린 정, 비스베린 캡슐 등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두통입니다. 임신 초기에 흔하게 오는 증상으로 두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임신 중에 두통이 흔하게 오는 이유로는 호르몬과 혈액순환의 변화, 수면 부족, 탈수, 저혈당, 임신으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 카페인 중단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두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으로 나눌 수 있죠. 긴장성 두통은 가끔 머리의 양쪽을 짓누르는 통증이 오고 박동성은 없으며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 수면 부족, 카페인 중단,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죠. 반면에 편두통은 여성의 약 20%에서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임신 중에는 편두통이 심해지고 평소 없던 여성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편두통은 머리의 한쪽에 주로 오지만 가끔은 양쪽에 심한 박동성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 심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편두통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뇌에서 혈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두통은 구토와 구역질을 동반하며 빛과 큰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두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에 따라 다른데요. 긴장성 두통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개 어깨 쪽이 결리고 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을 때 어깨 마사지나 얼굴에 따뜻한 수건으로 팩을 하면 도움이 되죠. 하지만 편두통은 두통 발작이 있는 동안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누워있거나 편히 의자에 기대어 쉬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편두통은 발작이 왔다가 사라지므로 편두통이 오는 동안에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며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죠.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은 밀가루 음식, 초콜릿, 단 것, 알코올, 핫도그, 소세지 등이 있습니다. 임신 중 편두통이 있는 여성은 이 중에 유발 음식이 있는지 관찰하여 피해야 하죠. 이런 보존적인 요법으로 두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긴장성 두통에는 아세토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이부프로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엔제이드 약물은 임신 후기 이후 장기간 사용 시 태아의 폐동맥 조기 폐쇄와 관련이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세토아미노펜, 상품명 타이레놀 500에서 650mg 등을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죠. 편두통의 경우도 타이레놀 사용이 가능하며 긴장성 두통일 때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상품명으로 맥스롱 5mg 증을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죠. 임신이 아닐 때 편두통에 효과가 있는 에르고타민 제제인 클라민 증은 혈관 수축과 자궁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마트립탄 제제인 수그란정, 마이그린정 등도 임신 중에 사용 시
태아 기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없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사용 시 효과가 없고 편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칼슘 채널 치료제인 니페디핀이나 베타 차단제인 테노밀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쓰림입니다. 임신 중에는 가슴앓이 혹은 속쓰림이 임신 중 흔히 보는 증상입니다. 임신 중에 속쓰림 또는 가슴앓이는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이라 부르기도 하죠. 임신 중 속쓰림이 오는 이유는 위가 상방으로 이동하고 압박되어 위 12지장의 운동이 감소되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위 12지장의 내용물과 위산이 올라와서 속쓰림, 즉 가슴앓이가 오게 됩니다. 속쓰림은 임신부에 약 45에서 50%에서 경험하며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후에 가슴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개 눕거나 잘 때 나타나며 주로 명치 끝에서 목 밑까지 나타나고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든다여 영어로 하트번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이 약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가슴앓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산 분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말고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죠. 식사 후에는 눕거나 식사 후 3시간 전에는 자지 않아야 합니다. 누울 때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베개를 높게 해야 하죠. 그리고 음식을 자주 먹고 매운 음식, 커피, 차, 초콜릿, 지방이 많은 음식, 페퍼민트, 양파, 패스트푸드, 담배 등을 피합니다. 이렇게 해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제산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제산제는 임신 중에 사용이 가능하며 현타액 타입보다는 알약인 정으로 복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즉, 알마겔 현타액보다는 알마겔 정을 복용하는 것이 좋죠. 제산제에도 효과가 없다면 라니티딘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니티딘은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로 자극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위산 과다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에 사용하죠. 따라서 임신 중에 제산제가 효과가 없을 때 단탁증을 150ml 증을 1일 1회에서 2회 투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산제나 라니티딘에 효과가 없다면 오메프라졸을 사용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속쓰림에 널리 사용되는 돈페리도는 임신부에게 FDA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소화불량입니다. 임신 중 모르고 복용한 약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소화제 등 소화와 관련된 약인데요. 대부분의 소화제는 FDA상 C군에 속하며 동물 실험에서는 약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지만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은 약이죠. 실제로 태아에게는 기형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을 모르고 복용했다면 임신 중절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임신 초기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임신 중에 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려움증입니다. 임신 중에 가장 흔히 보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가려움증입니다. 임신 중 가려움증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임신 때 호르몬의 증가에 의해 담즙이 피부에 축적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가려움증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땀 분비선이 활발해져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늘어나고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죠. 심한 소양증으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 1에서 2% 정도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임신으로 인해 생기는 가벼운 가려움증은 임신부 누구에게나 자주 올 수 있는데요. 주로 복부 주위에 일어나서 엉덩이, 허벅지, 유방, 발, 외음부 등의 가려움증이 주로 오게 되죠.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피부를 긁으면 빨갛고 좁쌀만한 반점이나 두드러기처럼 올라와서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므로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의 습도를 조절해야 하죠. 샤워나 몸을 씻을 때 비누는 피부에서 유분을 빼앗아가 오히려 가려움증이 더 생길 수 있으니 피하고, 물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찬 보습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하고, 정전기를 피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는 이불이나 옷 등을 피해야 하죠. 또한 음식으로는 매운 음식, 카페인, 알코올, 뜨거운 물을 피합니다. 소양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심한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 후 약물 복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국소적 치료로서 보습 크림 및 항소양증 로션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죠. 칼라민 로션이나 1% 멘톨 로션을 하루에 3회에서 4회 시원하게 바르면 도움이 됩니다. 국소적 요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되죠. 가장 안전한 약은 페닐라민이며, 이에 효과가 없을 때에는 히드록시진 제제인 센틸락스정 10ml를 하루에 3회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뇨증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소변 기능이 떨어져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인 빈뇨증이 잘 오게 되죠. 빈뇨는 하루에 8번 이상 보거나 2시간 정도를 참지 못할 때 빈뇨라고 부릅니다. 빈뇨증은 임신 중에 호르몬의 영양, 특히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방광의 이완과 요관의 확장이 일어나죠. 또한 자궁이 크짐에 따라 방광을 압박하게 되므로 소변 참는 능력이 떨어져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병이나 방광염이 생기면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빈뇨는 임신으로 인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커피 등은 이뇨작용이 있어 빈뇨를 심하게 하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염 등 여러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면부 청결에 주의하며 소변을 참지 말고 자주 누는 것이 좋죠. 빈뇨증이 방광염으로 생긴 경우는 항생제로 방광염 치료를 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방광염 때 사용되는 오플라삭신과 같은 흰놀른계 항생제는 태아의 연골에 대한 독성이 있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 페니실린계 약물인 엠실린 캡슐 250에서 500mg을 1일 4에서 6회, 또는 세팍의 항생제인 세드록실 500mg을 하루에 2회 투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신 중에 흔히 생기는 질병 시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